최근 5년간 정신질환 치료 현황을 좀 살펴봤더니 2018년도에는 302만 명에서 2022년은 385만 명으로 약 한 83만 명이 증가를 했고요. 외래 진료 비중이 매년 90% 이상 절대적인 비중을 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잘 아실 겁니다. 신림동 사건 그리고 서현역 흉기난도 사건 등의 정신질환 진료가 있었죠. 이력이 있었는데 중간에 치료를 받지 않은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언론이나 뭐 전문가들은 이 진료를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의원실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 과거 정신질환 이력이 있음에도 최근 진료 실적이 없는 환자들을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보시면 최근 1년 이내 진료 이력이 없는 환자가 128만 명 되고요. 최근 3년 이내 진료 이력이 없는 환자가 94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서현역인 그 흉기난도 가해자 질환이죠. 그 조현성 인격장애 진료받은 환자를 좀 살펴봤더니 53.3%가 1년 이내 진료 이력이 없었고요. 그리고 최근 3년 이내 진료 이력이 없는 환자도 49.3%로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이 앞서 말씀드렸던 환자들 중에는 분명히 완치가 됐거나 또는 뭐 비급여로 전환을 했거나 이런 사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신림동 사건처럼 분명히 진료 이력이 한 번에 있는데 중간에 중단한 환자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정신질환의 강력 사건들이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런 사건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나 자발적으로 난 정신건강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고 병원을 가면 좋지만 이 지금 조현성 인격장애 같은 경우는 스스로 난 내가 이걸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치료 거부하는 상황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문제를 좀 해결하려면 장기간 진료 이력이 없는 이 분들에 대한 파악이 좀 먼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효과성을 제대로 인증받을 수 있는 뭐 사례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 좀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뭐 대책이나 마련한 계획들이 있으십니까? 예, 그 가장 문제가 그 정신질환 자체를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정신질환이 있어도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청년층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정신건강검진을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걸로 대폭 단축하고, 그다음에 대상 질환도 지금 의원님께서 요약해 주신 자료에 나타나듯이 조현병 조울증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추가하고 사후 관리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지금 인프라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 관리도 확대하고 그다음에 병원 그 치료 기관도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모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정신건강 정책 혁신 방안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